이번 시간에는 엔시스에서 지난 시간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지오메트리를 작성하는 CAD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쓰는 스페이스 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보통 다소사에서는 솔리드웍스나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나 솔리드 엣지, 지멘스사의 솔리드 엣지인데요. 사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구태여 여기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배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뒤로 파악해 보면 조금에서는 이제 3D CAD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하고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4에서 학생들 무료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강의 중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인벤터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수업 이렇게 들었을 때. 하지만 기본 전제는 이제 그런 3D CAD를 안 들었다는 전제로 스페이스 클레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으면 스텝 파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벤터 같은 경우에서도 하시는데 스텝 파일로 읽어야 ANSYS에서 읽어드릴 때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염두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오토데스크 파일 어쨌든 간에 스텝 파일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른 파일 형태들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에러가 많이 나고 그냥 하지만 스텝 파일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인벤터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파일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해서 여기 보시면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보통 STP나 STEP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STP나 STEP 파일로 저장이 되면 얘네들은 뭐라고 하나요? 불러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러드려보면 좀 전에 파일을 불러드릴 때 뭐 지오메트리에서 부르셔도 되고요. 그렇죠? 지오메트리에서 부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구조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지오메트리에서 임포트 지오메트리였습니다. 임포트 지오메트리에서 브라우저에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서 준 파일이고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에서 좀 전에 이게 SJS 픽처 요건데요. 같은 경우를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읽으면 크게 문제없이 좀 전에 이 파일을 지금 스텝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러드리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쨌든 간에 3D CAD를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 CAD 파일에서 작업을 해서 CA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해서 스텝 파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게 지금 막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아마 XY 플레인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요. 그렇죠? 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아래 이게 한글 윈도우라 그런지 영어를 해도 이렇게 한글이 뜨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차피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좀 복잡한 구조는 스페이스 클레임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CAD 전문 프로그램보다는 좀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클로즈 하고요. 두 개가 동시에 아마 안 뜰 거예요. 왜 두 개가 동시에 안 뜨냐면 학생용 버전이다 보니까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씩 못 띄우게 만들어놨어요. 번거롭긴 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렉트릭 먼저 할 거니까 일렉트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릭 첫 번째 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세 개가 뜹니다. 금방 클릭이 돼서 스페이스 클레임하고 디스커버리하고 디자인 모델러인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NCS를 보시면 디자인 모델러도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쓴 CAD 프로그램이 디자인 모델러고 NCS에 통합되어 있던 건데 쓰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공마치 안 좋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회사를 아마 이쪽에서 산 것 같고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을 처음에 띄우시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그림을 그리셔도 세이브 저장을 할 때 그렇죠? 아직 뭐 아무것도 안 그려서 모르는데 세이브 저장을 할 때 다른 파일 형태로 세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CAD 파일로 여기서 그린 다음에 다른 CAD 파일에서 읽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옵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SCDOC라는 거, 스페이스 클린 보유한 파일 확장자고 얘는 이 NCS에서 하는 거는 다른 걸로 전환이 안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만 쓸 수 있다. 안 좋죠. 학생 거랑 무료로 써서. 그래서 이 스페이스 클레임을 하면은 좀 전에 이렇게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은 어디 있냐면 좀 전에 파일 열기 할 때도 있긴 했지만 스페이스 클레임의 이 파일 그렇죠? 뭐 파일, 스케치, 디자인 이런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스케치라는 파일이 활성화되고 X, Y 평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처음에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대개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파필라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닛 단위가 있는데요. 단위는 this document하고 all new document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this document 이 지금 열어놓은 이 파일에서는 length scale은 small, large 말고 스탠다드로 하시고 metric, imperial, 파운드 이런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길이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로 할 거냐, 마이크로미터로 할 거냐, 나노미터로 할 거냐. 디폴트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가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상관이 없고요. 이 위쪽에는 밀리미터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미터로 했으면 이게 마이크로 우측 상단에 제 머리 위에 이쪽에 그렇죠? 마이크로미터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보실 때 지금 현재로는 밀리미터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폴트 그대로 유니트는 여기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에 보시면 이 랭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가 디폴트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한글 윈도우니까 한글로 될 테고요. 잉글리시는 영어로 될 테고 한국어는 한국어로 될 텐데 일단
ANSYS 자체가 한글을 전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 왔다 갔다 할 때 한글로 왔다가 뭐 영어로 갔다가 그렇지 않고 그냥 한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영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 랭귀지 요거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어드밴스드를 잉글리시로만 어드밴스드에서 랭귀지를 잉글리시로만 바꿔주시면 아마 여기가 영어로 뜰 겁니다. 그런 중에도 간혹 뭐 한글로 뜨기도 하는데요. 뭐 에란지 뭔지 뜨기도 하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언제 이렇게 들어갔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옵션까지는 옵션은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 대로 쓰는데 유닛 단위 하나만 조심하시고 편하실 단위를 선택하시고 랭귀지는 영어로 합시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영어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차차 보시면 되고요. 스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D CAD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차원 도형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마우스를 그린다. 이 마우스를 그릴 때조차도 기본적으로 3D 3차원 도형을 그릴 때는 3차원 제품을 만들 때는 첫 번째 2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2차원 도형을 먼저. 예를 들어 보자면 2차원에다가 원을 그리고 그렇죠? 원을 지름이 30mm인 원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원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은 2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3차원에 가서 이제 뭐 다듬을 거면 다듬고 2차원에서 다듬을 걸 다 하면 이제 3차원에서 다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파일이 있고 그 옆에가 스케치가 있는데요. 스케치라는 의미가 2차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페이스 클램에서는 디자인에 3차원 가지고 노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2차원에서 그리는 거고 디자인은 3차원에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원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 솔리드라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그렸던 요 그림이 처음에 이런 상태로 스페이스 클레임을 구동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자동으로 XZ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XZ축 평면이 있는데 2차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종이 위에다 그리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2차원 평면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이제 평면을 정하는데 저는 XZ가 아니라 YZ 평면에 XY 평면에 그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YZ 평면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때 선택하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Select New Sketch Plane. 예를 들어서 요거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는 평면을 먼저 선택하고 요 마우스 옆에 그물 모양이 생기고 평면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중에 만약에 XY 평면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 밑에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XY 평면이 되고요. 나는 YZ 평면을 하고 싶다. 근데 막 이렇게 골라니까 잘 안 골라져요. 그럴 때는 YZ 평면은 X축의 수식이잖아요. X축을 잡으면 YZ 평면입니다. 또는 Z축을 잡으면 XY 평면이고 Y축을 잡으면 XZ 평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평면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잡아놓고 요거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상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을 NCS 프로그램에서 NCS 워크벤치에서 띄우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옆에는 뭐 요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니까 클립보드가 있는 거고 지금요 마우스 보세요. 클립보드는 뭐 자르기, 붙이기 뭐 하는 거고요. 오리엔트는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홈 이게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XYZ 축을 45도 각도에서 보는 거고 플레인 뷰는 위에서 보는 거. 그 앞에는 뭐 아이소메트릭, 트리메트릭, 탑, 바텀, 밑에서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왼쪽 오른쪽 쭉 해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을 클릭하면 맨 처음에 이 각도에서 홈이 이렇게 있으니까 디폴트로 이런 각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걸 돌리고 싶으시면 이쪽 좌측 아래에 있는 좌측 아래에 있는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에서 보고 싶다. X축 클릭, Y축 클릭, Z축 클릭, 그다음에 이걸 돌려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홈.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얘를 돌릴 수 있는데 한 곳이 더 있는데 이거는 3차원 축, 3차원 공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에 스핀 있죠. 스핀이 센터에 있다, 뭐 컷에 있다, 로테이트 했는데 스핀을 잡고 돌리면 얘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홈은 안 바뀌니 홈 누르시면 되고 펜은 좌우. 이거는 물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오리진을 이동시키는 거죠. 평면을.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줌은 이제 전체가 다 보이도록, 그다음에 박스 침대만 보이도록, 그렇죠? 줌 익스텐트 하면 이제 전체가 다 잘 보이고, 그다음에 인아웃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3차원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시 스케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는 보는 거는 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디자인에서 스핀이나 뭐 확대 축소는 여기 디자인에 있고 여기다 만들어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걸로 이게 방향을 보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가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도형을 그리는 거는 라인 한 점을 찍고 그렇죠? 임의 한 점을 찍고 다른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 구조는 길이와 각도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35.7도 요 보시면 저기 위에 그렇죠? 보시면 요 붉은 책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8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것과 위치가 되는지 각도하고 그다음에 길이.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칠 수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각도로 가고 싶다. 그럼 탭 키를 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탭 키. 여기는 나는 90도여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55여야 되는데 밀리미터. 요 밑에 연두색이 갑자기 생긴 거는 저 선이 지금 X축과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나는 좀 더 다른 각도로 하고 싶어. 그러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치수를 주고 싶을 때는 그렇죠? 숫자를 타이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탭 키고 다 입력을 하셨으면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선을 그리는데 나는 직선 그려서 끝났는데 그럼 이스케이프 치시면 됩니다. 이스케이프 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finish line 나 끝났어. 그렇죠? 이스케이프 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서클은 중심과 한 점입니다. 중심과 원의 한 점씩. 그래서 XY, XZ 축이니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해서 중심을
x, y, z의 원점이 잡히면 녹색 네모난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요 모는 종이의 점에만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냅입니다. 스냅. 그렇죠? 스냅. 그래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10mm. 그렇죠? 엔터. 그럼 이거는 지름이 10mm. 지름이 10mm인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디멘전, 이 직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디멘전 클릭하시고 얘를 요 선을 클릭하시면 파이는 이게 지름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100mm. 그러니까 요 디멘전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멘전을 없애시고 싶으시면 얘 클릭한 다음에 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하시면 없어져요. 그렇죠? 파일을 10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따당 하시고 얘를 10 대신에 20 엔터. 그럼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멘전은 단순히 직수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죠.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 50 치수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케치의 크기를 실제로 조절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라는 제약 조건인 거죠. 명령어예요, 명령. 너는 50 대라. 넌 지금 50이구나. 넌 75 대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디멘전은 계속 다른 거 쓸 때도 쓸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셀렉트 하는 방법은 있죠. 셀렉트, using 박스, 라소. 박스는 박스 셀렉트. 왜 셀렉트 안 되지? 그래서 딜리트 키시면 지워지고요. 이스케이프 한 다음에 셀렉트 키 누르고 이거 하나씩 선택하시면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하시면 그러면은 요 라인하고 원 그리는 거 문제가 없겠죠. 렉탱글, 직사각형. 원점은 우리가 축이나 그렇죠? 축이나 또는 원점에서는 요 녹색 선이 나타나고요. 녹색. 원점에서 동그랗게 나타나고 축에서는 네모나게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데서는 여기가 요 중간에는 점을 못 찍습니다. 점 찍으려면은 스냅 사이즈를 더 줄여야 되는 거죠. 파일에 스페이스 클레임에 그리드 스냅 요 스냅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스냅 레이디어스가 리니어 인크리미터 5mm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인데 2mm. 그러니까 1mm 단위로 지금은 찍히네요. 그렇죠? 찾아봐가지고 그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줄여야 되나? 찾아보십시오. 크게 대세에서는 스냅이고 1디그리 노멀 리니어 스냅 템픽스 글쎄요. 그리드 사이즈 포맷 모듈라 그리드가 그리드 인터벌이 10mm고 그리드 텍스트가 이건데 심볼은 필것이 여기 될 텐데요. 그렇죠?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이고 그 다음에 원은 원인데 이거는 이제 한 점, 두 점, 세 점. 그렇죠. 세 점이 필요하죠. 원을 그리려면.
중심화 관점이 필요하든가 그런 상태고, 요거는 직선입니다. 직선, 탄젠트 라인. 얘의 탄젠트가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에 접하는 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5.5다. 그럼 여기 중간에 끝에 이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접선으로 그리면 되고. 요거는 컨스트럭션 라인입니다. 컨스트럭션 라인은 실제로 쓰는 선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3차원으로 만들고 2차원으로 만들고 다 반영되는 선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언제 필요하냐? 미러가 어디 있노? modify. 미러가 있을 텐데 없네요. 안 보이네. 여기 미러인가? 미러네. 요거에 뭐 제가 따라 하나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러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실선으로 썼다가 나중에 까먹고 안 지우면 복잡하니까 처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크게 복잡한 걸 안 그립니다. 왜냐면 물리적 물성에서 전압, 전류 밀도 이런 걸 하는데 구조까지 복잡해지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컨스트럭션 라인이고, 요거는 뭐 세 점의 사각형이 세 점의 사각형 그리는 거고, 이건 타원, 그렇죠? 장방향하고 단방향하고, 이건 곡선. 마지막 점은 찍고 이스케이프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하고 피니시 스플라인 곡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탄젠트 아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에 접하는 홀을 그리고 싶다. 그렇죠? 이 직선에 접하는 홀을 그리고 싶다. 그럼 이 호들이 지금 이 직선과 이 호는 서로 접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리다 보면 그런 접해서 둥그렇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각형의 이 끝에 부분도 잘못하면 뾰족하니까 다치거나 구조적으로 저런 데 응력들이 집중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때는 이 동그란 호는 항상 선에 접하도록 그리는 게 무난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호를 그리고 싶은데 이 호의 반경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호도 요거는 밑에 거는 중심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호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딱 찍는 순간 반지름부터 먼저 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요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호를 그리는데 반지름이 되게 크게도 그릴 수 있고 41 되게 작게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호를 그리는 방법에도 중심을 먼저 찍고 호를 그릴 수도 있고, 양쪽 끝에 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중심을 나중에 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각형 폴리곤이죠. 폴리곤은 디폴트로 처음에는 육각형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0이다. 그렇죠? 그다음 탭키 치시면 95, 여기는 뭐 30,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사이드가 30이 아니라 뭐 150 그냥 두고, 사이드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이드는 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한 변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현재 이 두 번째 점과
요 기준과의 각도 그렇겠죠. 모양을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변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십각형, 그렇죠? 15각형, 11각형. 떨어진 거리는 15, 그다음에 각도는 90도, 뭐 삼각형, 삼각형부터 되겠죠. 이각형은 안 되겠죠. 이각형은 안 되죠. 이십각형은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점 찍어야 될 때, 구멍 파거나 그럴 때 점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점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페이스 커브는 여기서 되나? 뭐 페이스를 커브로 만드는 거, 페이스에서 곡선을 만드는 건데 글쎄요,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이 모든 거는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은 XZ 평면에 그렸기 때문에 이 Z 방향에서 보거나 X 방향에서 보면 다 이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에러났나 봐요. 이게 커브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 상태는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요. 더블 클릭을 안 들어가죠. 다시 렉탱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엔드 스케치 에디팅이 클릭을 해줘야 3차원으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좀 전에는 요거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 스케치 다 했다. 엔드 스케치 에디팅을 딱 그리는 순간에 얘가 아까 스케칭에서는 선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그 패곡선 선들의 모임이 뭐가 되냐면 서피스 면이 됩니다. 2차원 스케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무슨 말이죠? 2차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면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서피스를 다 지워보죠. 아직 2차원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스케치 버튼 클릭하시고 아무거나 아무 도형이나 건드리시면 뭐 이스케이프 하셔도, 그다음에 셀렉트 하시면 여기 이제 XZ 클리어, XZ 면에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도형들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이 도형들을 수정하는 게 이 모디파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까 치수처럼 제약을 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거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느냐.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 플레임의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그렇죠? 언어하고 그런 거 하고 아까 그리드를 제가 잘 못 찾았는데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스케치 평면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건 안 돼요. 단순한 데서도 사실 물리량 같은 걸 구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3D CAD를 하다 보면, 그렇죠? 3D CAD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이제 구조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디에서 평면을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평면을, 그렇죠?
뭐 얘하고 사이의 중간의 평면에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얘 평면으로부터 약 뭐 한 20mm 공중에다 띄워서, 20mm가 잘 안 보이네요. 50mm 공중에다 띄워서 평면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2D 스케치잖아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작업 평면에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뭐 어느 거나 뭐 기본적인 모양들은 다 똑같은데요. 지가 마음대로 방향 반대로 해서, 잠시만요. 이게 음, 음. 응? 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을 안 듣네. 나왔어요. 어쨌든 평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면을 설정하는 거 x, y, y, z, z, x인데요. 뭐 평면 3차원가 3개밖에 없죠. x, y, y, z, gx 평면. 저희는 gx 평면을 그렸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의 각 도형을 그려보세요. 그릴 때 ZX 말고 XY 평면에다 한번 그려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도형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